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다음 주면 사실 보이스콜 하는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고 연말 마지막 날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뭐 뭔가 여러분들 삶에 어떤 걸 해야 해 하는 일정을 주는 것보다는 쉬시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때는 제가 미리 사전 녹음한 걸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연말을 보내시고 저는 1월 첫 주에 다시 뵈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연말이니까 얼굴 비디오 콜이란 기능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디오 콜 기능을 켜고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7번째 시간이고요. 7번째 시간이고 오늘 나누는 범위는 172쪽에서 199쪽입니다. 172쪽에서 199쪽입니다. 네, 그나저나, 네, 아리아님도 환영합니다. 그나저나 지난 한 주, 현채님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역할 연기로부터 좀 자유로우셨었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 역할 연기를 포기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난 한 주 좀 역할 연기는 덜 하셨나요? 진솔하게 자기 자신과 잘 마주하셨어요? 채팅창에 답을 넣을 동안. 음, 저는 지난 한 주는 애쓰는 에너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애쓰고 용 쓰는 그런 에너지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코치로서의 페르소나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막 저를 해치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인스타 라이브 같아요. 맞아요. 인스타 라이브 하면 진짜 제가 모르는 너무 다수의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니까 안 해봤지만 예전에 한 번 해본 것 같다. 네, 아무튼 네, 오늘 스페셜로 비디오 콜로 우리 아리아님도 인스타 라이브를 하셨었지요. 네, 네, 그나저나, 네, 또 질문. 지난, 한 주 동안 좀 스스로 고통을 덜 만드셨나요? 왜 155쪽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순간 나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상태 한가운데서 이 순간 나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것만 좀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좀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저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바빴지만 마음으로는 괴롭지는 않았어요. 마음님, 그렇군요. 일만 주구장창, 회식의 연장, 그렇군요. 안 그래도 마음님이 맨날 이렇게 일 관련해서 이렇게 가끔 글 써주시는 거 보면서 어떤 일 하시나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직장 다니신 것 같았어요. 주말에도 나가시고, 그런데 하시는 겁니다. 네. 데이터 공장. 화이팅입니다. 그게 무슨 뭔진 잘 모르지만, 공장이 잘 굴러가고 마음이 평안하길. 그래서 지난 한 주는 그렇게 좀 스스로 고통이 좀 덜 하셨는지 한번 안부합니다. 네, 정아님도 환영합니다. 이게 비디오를 끄면 아래에 원이 생기는군요. 네, 현재님은 고통을 덜 만드는 것 같긴 하다. 육체가 피곤했던 것이
터졌다라는 표현이 좀 슬프네요. 터져서 일월화 강제로 쉬었다. 안 그래도 그 뭐지 수액 맞으셨다고. 아, 아리아님 그죠? 이 표현 기억나요? 오리 날개지 그죠? 털어버리자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셨군요. 아 싸우면 일리가 있죠. 털면 에너지가 흘러버린다고 하는 것도 있죠. 오늘 안 그래도 그 부분 같이 나누려고 했어요. 아리아님이 표현해 주신 그 오리 부분 또 한번 같이 나눠보죠. 오늘은 그 5챕터의 고통체에 대한 거 나눠보려고요. 여러분, 이 고통체 파트 어떠셨어요? 고통체 부제목부터가 우리를 도전시켜요. 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75쪽입니다. 고통체.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이 고통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보시면 동양에서는 카르마, 업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도 적혀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생각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런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에 의해서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를 되풀이해서 재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동양에서 이걸 카르마라고 이야기한다. 업이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화되어 있나요? 이건 질문으로 남겨드릴게요. 당신은 어떤 목소리,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화되어 있나요? 어떤 목소리와 동일화되어 있나요? 저는 말하면서 알아차린 것은 최근에 되게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책, 머니 패턴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자기 과거 경험을 벗삼아서 머릿속에 돈과 관련된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부정적으로 동일화되어 있을 때 돈과의 관계를 잘못한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장도 있죠.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해. 아니면 뭐, 나는 그렇게 큰 돈을 벌 리가 없어. 뭐, 돈이 두려워, 뭐 이런 등등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동일화되어 있을 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갑자기 순간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저는, 이 다음에 할 일이 뭐지? 뭐 이런 문장이 가슴에, 마음에,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얼 하는 상태인데, 하지 않는 상태가 낯선 걸 보면 제 머릿속의 목소리에는 뭔가를 하는 상태에 대해서 동일화되어 있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원고 준비하며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머릿속 목소리가 동일화되어 있나요? 오, 그러게요. 내년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오늘 감사하다. 맞죠? 음, 같이 음미해 보게 되네요. 그 생각에 따라. 저는 저 문장을 보면서 순간 이게 어, 회상했던 거는 요즘에 제가 좀 육아하는 거,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마음이 덜 붙이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엄마로서의 역할 연기를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 MVC 스터디에서 했던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볼 때 얘는 내가 양육해야 해, 내가 잘 키워야 해 하는 존재가 아니고 무슨 박사님이 유튜브에서 한 말인데 잘 키우기 위해 낳은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뭐 낳았다 이 문장하고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첫째 아들을 바라볼 때 그래 너랑 나랑 하늘나라에선 좋은 친구였지 뭐 이런 식으로 써둔 문장이 있어요.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저보다 고작 몇십 년 조금 늦게 태어났을 뿐인 사실은 나랑 영혼은 친구인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좀 반갑고 더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 진아영 박사님이시군요. 네. 그게 너무 썸네일이 저한테 유튜브 썸네일이 너무 강렬했어요. 잘 키우기. 왜냐면 제가 그날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우지? 내년에 뭘 하게 해줘야 되지? 항상 그 생각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더 사랑해주지? 라는 걸 고민하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뼈만 순살 됐잖아요. 새벽에. 그것도 막 어떻게 하면 잘 키우지? 이걸 고민하고 있던 밤에. 마음님은 저는 대화를 하면서 항상 무언가 판단하고 평가. 저도 그런 거 좀 있어요. 막. 저 사람은 좀 그런 편이네. 그런 모습이 있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요즘 읽고 있는 비폭력 대화에서도 어제 읽었던 공감이란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냥 곁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 옆에 서 있는 것, 이런 표현을 읽었었는데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 이 고통체에 대해서 챕터 5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동일화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통체를 가져다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통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179쪽인데요. 어, 그 고통체들의 그 업적이 178쪽 아래쪽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간이 처한 공경을 묘사해 보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공경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데 공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려고 가지고 왔죠. 음, 지금 당신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가? 저는 피로라는 공경에 조금 처해 있고, 그리고 부채. 최근에 스코틀랜드 갔다 와서 그것에 다녀온 비용에 대한 부채가 있고, 그 정도가 일단 떠오르는데요. 그걸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공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경이 떠오르나요? 이 공경에 처했을 때 사실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감정들은 전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지금 최근에 읽고 있던 책이 MBC 비폭력 대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읽었던 문장이 모든 사람의 감정 느낌은 욕구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근원에 있는 욕구를 알려준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걸 봤는데 오늘 이걸 준비해서 보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은 역으로 어떤 생각, 사고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고 180쪽에 나오거든요. 감정의 탄생에서. 감정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MVC든 뭐든 느낌하고 욕구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느낌 욕구보다 더 전제되어 있는 생각. 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로는
신념이 되게 중요하겠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념과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분명 그에 해당하는 감정을 불러올 거고, 어, 그 신념이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어떤 고갈되게 하는, 채우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감정은 당연히 이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네. 상황이라기보다 그쵸. 그 표현 있었는데. 맞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183쪽 중간에 보면은 마음 내면으로부터 오는 위협,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위협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면으로부터 위협이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저는 인상 깊었던 단어가 184쪽의 위에서 둘째 줄에 몸에 독이 되는 감정. 저 이 표현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몸에 독이 되는 감정. 이런 건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독이 되는 감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잡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그러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오리 이야기라든지 뭐 탄산 승려 이야기가 아마 그런 이야기지 싶어요. 그러면 이제 185쪽에 그러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는 감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 개가 나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음, 그렇군요. 공경에 처해 있지 않다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도 반갑고, 마음이 비워져 있다라고 느끼는 것도 축하할 일이네요. 사실은 그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현재로 계속. 음, 그 오리 이야기, 아리아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읽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186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리 둘이서 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중간 밑에 있는 걸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생각들의 반응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다. 거기 밑에는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상황도 사건도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음과 마음이 만들어낸 나와 나의 이야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이 쉰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부분을 보면서 죄송해요. 저는 사실 이 오리 이야기는 상상했을 때 그냥 왜 실질적으로 떤 치료 기법으로 너무 생각이 갇혀 있는 사람들은 몸을 살짝 털라고 막 그런 걸 시키잖아요. 심리치료에서. 그래서 좀 새롭진 않았는데 저는 그 승려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읽다가 푹 했어요. 푹. 그러니까 어떤 폭우가 내려서 그 건너지 못하고 있는 여인하고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은 등에 업고 길 반대편에 데려다 주었는데 5시간 이제 가까이 이렇게 걷고 있다가 네, 아리아님 저도 이 말 너무 웃겼어요. 5시간 뒤 그날 밤 머물게 될 저를 보일 때쯤 에키도가 마침내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왜 그 처녀를 등에 업고 길을 건너다 주었는가? 우리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가? 했더니 그 업었던 분이 탄자니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처녀를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는가? 근데 왜 그럴 때 많지 않나요? 흔하게는 만약 부부싸움을 해도 내 마음속에 뭐 2, 3일 전 그 부부싸움의 내용이 있으면 눈앞에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있어도 그때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사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으로 보게 됨으로써 현재 그 사람 놓치게 되는 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피드백들, 누가 나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주었을 때 상대방들은 벌써 이제 털고 갔는데 그게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장면도 같이 떠오릅니다. 저 이거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같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188쪽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당한 양의 불필요한 등짐을 평생 동안 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그렇게 평생을 지고 다닌대요. 음,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 또 어떤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빠르네요. 23분입니다. 그래서 192쪽에 중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 물론 그 중에는 무거운 고통체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자신의 불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그것이 깨어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된다. 음, 여기까지 읽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고통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194쪽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행에 지배되면 우리는 그 불행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불행이 곁에 있을 때 더 이렇게 끈끈하고 어떤 삶의 목적을 거기로부터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는 194쪽에는 그것을 방아쇠가 당겨진다 이런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죠. 이게 뭘까? 잠시만요. 오, 됐다.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쫙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이제 어쨌든 5챕터가 고통체에 대한 거니까, 고통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음,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아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방아쇠. 여러분들은 방아쇠와 관련해서, 아, 제가 계속 튕겨 나갔지요. 이게 비디오 콜의 한계구만요. 누가 전화를 걸어버리면 끊기네요. 보이스 콜일 땐 없던 일인데. 다들 아무 말 없으셔서 어쩌고 계신가 했더니 제가 화면 오픈했더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좋네요. 갑자기. 어쩌 이렇게. 네, 아무튼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저 이것만 해결을 해야겠어요.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친구랑 영상 통화한다 생각했어요. 모든 첫 시작은 이런 게 있군요. 보이스콜 처음 했을 때 갑자기 떠오르네요. 작년 요맘때였나요? 그 추운 라탄 공방에서 추운 라탄 공방에서 혼자 떨면서 지금 이게 들리나 안 들리나 이러면서 혼자 했었는데 이제 보이스콜이 익숙해지니까 아 근데 현진님 저는 이거를 녹화하는 법을 몰라요. 이걸 어떻게 녹화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어르신들이 새로운 문물이 어려운 것처럼 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참 일해야 되는 청년층인데 너무 시대가 빠르니까 너무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항상 새로 배워야 돼요.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 만들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막 만드는데 결제 시스템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배우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동영상 콜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얘는 그 뭐지? 페이스타임 이런 것처럼 계속되는 게 아니라 전화가 걸려오면 멈추는군요. 네. 배웠으니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말하면서 인지하는 거는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영상을 켜놓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겸연쩍어 했는데 이제 조금 뻔뻔해진 것 같아요. 나오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그리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멘트를 하면 도움이나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끊자 딱 이렇게 네. 당황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갈게요. 마무리해야 돼. 1분.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걸어요. 몸 털고 이거 심리치료 기법에 있는데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오른쪽 다리 털고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건 방아쇠란 표현이 있었어요. 194쪽. 194쪽의 아래 셋째 줄에 보면은 방아쇠란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고통체들이 가만히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대요.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 작은 사건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어떤 장면을 보고 그 먹이를 보충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아쇠가 당겨진다. 이거 보면 저는 왜 그 트리거라는 표현이 떠올랐는데요. 우리를 트리거하는 게 무엇인가? 물론 그거는 긍정적 의미로도 많이 쓰였지만 여기 나오는 고통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왜 그런 거 있죠. 되게 평온하다가 나답지 않게 순간적으로 확 울컥하거나 뭐 급발진하거나 감정이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는 고통체가 방아쇠가 당겨진 거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장면이, 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이 5챕터에서 얘기하는 고통체, 나는 어디에 얽혀 있는가를 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거 유튜브 올리지 말까요? 아니야, 또 올려줄 거 믿고 또 아침에 늦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부끄러워. 알겠어요. 그냥 또. 다행히 오늘 영상 녹화하지 않아서. 네, 이대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벌써 8시 반이니까 부끄러워하면서 마칠게. 아유, 목이 쉬려고 한다. 네, 각자 우리 그럼 자, 일단 또 만납시다. 아니다.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라방은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 1월 첫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는 뭔가 해야 하는 스케줄로 채워져 있지 않으시길 고요하게 할 일이 없이 쉬시길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우리는 인증글을 써야 합니다만 좀 모순인데 그래도 토요일에 아침 8시에 이걸 켜야 되라는 것보다는 그때 제가 예약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자신만의 시간 안에서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녹음본은 하긴 할 건데 용기가 나면은 영상도 한번 해보긴 할게요. 근데 자신은 없습니다. 네, 비디오 뒤에 시계가 있어요. 아,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솔솔하게 다 들켰군요. 같이 시간. 맞네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맞네요. 시간이 쫓겨가고 있었군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로 네 칸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현재님 거는 다 제 밑에 동그라미가 있네요. 왜지? 왜 저랑 다르지? 설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있나요?
와우.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네이버 밴드의 비디오 콜 하나를 또 한번 시도해보고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참여해주신 네 분 그 보이스 콜하고 비디오 콜 경험이 어떠셨는지 알려주시면 1월에는 어떻게 할 건지 또 한번 해볼게요. 그나저나 오늘 유튜브 올린 거 기대되는데 뭐지 되겠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랑은 며칠이지? 1월, 와우, 1월 7일, 1월 7일, 네, 1월 7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7일에 뵈어요. 그럼 안녕.